44bits podcast about the cloud, programming, and IT tech. 44비츠 팟캐스트 109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게 됐어요. 온라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충섭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오시는 줄 알고. 아, 그쵸. 네. 이게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어서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방역용으로 이렇게 플라스틱도 해놨어요. 네, 여기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네.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이 다 쳐져 있습니다. 아, 그쵸. 다음엔 더 높은 걸로 어떻게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좀 걱정인 거는 300명까지 줄었다가 또 어제부터 늘고 있더라고요. 몇 아, 명이에요? 코로나. 450명? 그래서 약간 설 전에 또 폭발하는 거 아니냐고. 아, 근데 이것도 엄청 얘기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웃긴 게 가족들은 뭐 5인 이상도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종교는 또 아무 얘기하면 안 종교 돼요. 시설도 집합 금지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5인 이상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근데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는데 좀 더 약한 것 같아서 이게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계속 그래요? 터지는 게 좀 이게 뭐 비인가든 인가든 다 그쪽이라서 맞아요. 좀 사실 그 종교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종교 있는데도 그런 거 지키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하고 하는데 네. 이제 일부 그런 거 같고 또 특히 그게 지방 쪽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의외로 서울이 더 밀집돼 있는데 서울에선 그런 거 잘 발생 안 하고 이제 초기에 뭐 몇 번 있었지만 이거 시피님랑도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지하철 같은 데서는 잘 안 걸리는 것 같고. 맞아요. 좀 그게 신기해요. 저도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마스크 잘 하면 모여 있어도 안 퍼질 수 있다는 걸로 들려서 네. 그러면 후원을 원래 오늘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 후원 읽어주시는 너굴님이 없어서 다음 회 때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페이트리온 이런 거 로그인도 못하고 카카오 그 페이 후원 받는 것도 저희는 확인을 못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나씩 다 개인 계정에 묶여 있어가지고 네. 뭐 함부로 뭐 공유하는 것도 있고 공유 못하는 것들은 이제 따로따로 하고 있고 왜냐면 페이트리온도 다 계좌랑 연결이 돼 있어서 다 계좌랑? 너굴님 계정으로 연결돼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죠. 아마 바꿔야 되나? 그것도 카카오 모임 통장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모임 통장은 안 돼 있나? 네. 안 돼 있던 것 같아. 44 근데 페이랑 또 카카오 통장이랑 달라서 그렇게 할 거면 아. 카카오 페이 후원을 받지 말고 네네네. 카카오뱅크로 계좌이체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로 QR로 계좌이체 할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누가 임시로 만들었던 방법은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약간 페이랑 뱅크랑 서로 별도다 보니까 이렇게 할 거면 진짜 차라리 토스로 후원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토스 요즘 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하는 방식이나 이런 건 좀 성격이 다른데 토스 증권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회사가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수수료 모델에서 그러니까 진짜 수수료 직접 돈을 버는 모델로 가고 있지 않나 해서 토스 증권 아직 안 열었잖아요. 네, 아직 안 열었어요. 아, 저거 너무한 것 같아. 약간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펀드 가입할 때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약간 쇼맨십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펀드를 가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인터뷰 했었거든요. 근데 이승건 대표가 이번에 토스증권 인터뷰하면서 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게 뭐 금융에 두 가지가 있는데.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토스증권이 쉬워서 이번에 만들어봤다. 내부적으로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다 필요하죠. PR이고 그렇죠. 그런 것도 적절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픈 뭐 일정 같은 게 나왔나요? 보니까 저도 아직 없어요. 아, 사전 그거 예약만 받고 사전 있어요. 예약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할지를 못 정한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날짜를 못 정한 게 뭔가 법적인 이슈 때문일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뭐 QA 하고 있는데 오픈만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하나 이슈 있었던 게 그거 있었잖아요.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떨어졌거든요. 네이버도 원래 떨어졌었죠. 본인가 처음에. 떨어졌어요. 네. 토스가 됐고 몇 은행들이 됐는데 카카오가 그 아마 대주주 적격성 요건 때문에 그게 자세히 안 봤는데 텐센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카카오에. 그래서 텐센트한테 그 대주주 적격 요건을 증빙하라고 보냈는데 답을 안 아니, 줬더라고 아니. 하더라고요. 텐센트가 아니라 아니에요? 카카오페이 쪽이 그 40%인가 지분이 알리바바 그룹에 있어요. 알리바바인가? 네. 네. 알리바바 그룹이 그러니까 반 정도 투자돼 있어요. 네, 거의 네, 네. 대주주로. 그럼 대주주잖아요. 그럼 적격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류를 알리바바 쪽에서 줘야 되는데 네. 알리바바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막 그거를 뭐 중국 정부에 넘기느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못 챙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그걸 못한 것 같아요. 맞아, 그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좀 애매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토스나 이런 데 하긴 하지만 핵심 사업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 마이데이터 사업은 그냥 이 사람이 흩어진 금융 정보를 여기서 한 군데서 조회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측면에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한 군데서 다 조회할 수 있게 강제로 법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제공을 해야 돼요. 은행 쪽에서는 반대로. 그러면 이걸 내가 뭐 보험을 어떻게 들었고 이런 걸 분석해서 이거 가지고 새로운 상품 추천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기보다 차라리 토스 증권 이런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자생할 수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훨씬 돈 벌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중단하거나 뭐 끊거나 뭐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쉽게는 중단 못 시킬 것 같고 금융권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마이데이터로 되게 큰 내부 사업 이제 시작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투자해가지고. 저도 근데 쓰기 싫기는 해요 사실. 그 개인정보 관점에서. 왜냐면은 그게 요즘에 그게 있어요. 원래 은행 가면은 뭐 대출이나 상품 가입할 때 QF하려고 계속 하잖아요. 그 직원분들이.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가입시켜요. 오픈뱅킹이나 이거 하면은 뭐 해달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하기 싫은데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딱 그게 공개되는 순간 그 은행이든 어디든 그 정보가 한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걔네가 잘 보관을 하든 이제 안 보게 보관하든 넘어가는 거니까 그게 좀 싫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 통합되는 게. 그래서 원래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개인의 어떤 재무 상태는 국가도 모른다. 정확한 재무 상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정산 할 때 날마다 그러고 막 근데 이번에 연말정산 전 너무 충격이었던 게 낼 서류가 없어요 이제. 원래 간편화로 안 되는 게 많았잖아요. 간소화로. 뭐 안경도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다 되더라고요. 이제 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거 있었어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아 그렇죠. 저는 그거 하나 내긴 했어요. 그 원티드로 투자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벤처 투자. 그래서 그거 증빙한 거 따로 맞아서 낸 거 외에는. 원티드요? 원티드가 아니라 그 뭐지? 그 와디즈? 와디즈. 네, 거기서 비상장 투자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만 냈고 그 외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원래 그래도 뭐라도 이거 막 저거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간소화로 끝나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는 간소화도 그렇고 맥에서 카카오랑 연동해가지고 로그인해서 다 뽑았다는 그게 그렇죠. 또 너무 충격이긴 했어요. 맞아요. 그게 막 간편 인증서 이제 되면서 아니. 유튜브를 진짜 안 켰다는 게 아니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그거죠. 이게 할 수는 있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줄 거냐 했는데 정부가 그냥 해도 된다고 해줘서 된 건데 맞아요. 마이데이터 사업 약간 불안한 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물론 큰 기업들이나 아까 대주주 적격성 다 따져서 이제 일부 기업만 허용을 해줬는데 만약에 사고 터진다. 그럼 이거 바로 순간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커요. 정부가 이거 다 보증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 업체 중에 하나 사고 터진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돼서? 그럼 이거 그냥 일시적으로 닫는 거죠. 근데 회사 자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엄청 의존하고 있어. 정부가 닫아버렸어. 그럼 이거 그냥 약간 코로나처럼 한 6개월 돈 못 번다고 생각해봐요 회사가. 맞아요. 갑자기 애매하긴 약간 하죠. 너무 의존하는 건 안 좋지 않나? 근데 아마 지금 들어간 회사들은 다 큰 데긴 할 거예요. 맞아요. 네이버, 네. 카카오, 토스 그 다은행 나머진 다은행. 그런. 은행 카드사 네, 되니까. 완전 마이데이터만 사업을 하는 데는 없는 것 같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지만 네, 대부분은 큰 데 같았어요. 제가 아마 네이버가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아. 네이버가 예전에 가계부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맞아요, 네이버가 맞아요. 그 전에 힘이 있으니까 그때도 은행이랑 일일이 협약해가지고 공인인증 3분만 하면 은행 그 계좌랑 체크카드 사용 내역 다 긁어온 적이 있어요. 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근데 안 되나요? 일부는 안 되고 막 삐걱삐걱 했죠. 일부 카드사랑 증권사에도 막 안 주고 이랬는데. 뭐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으니까 예, 또 안 근데 쓰게 지금 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이게 뭔가 쭉 돼버리면 네이버가 가계부랑 자기 쇼핑 가지고 있지 뭐 그리고 막 네이버 플러스 있지 하면 사실 마이데이터로 나머지 애들은 이제 토스는 이제 증권에서 좀 다르지만 그냥 뱅크샐러드나 뭐 토스 예전 버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이 데이터 모아서 보험 상품 추천해 주는 거밖에 없어요. 남 좋게 이렇게 이걸로 수수료 받아야 되는데 네. 네이버나 이런 네이버는 특히나 자체 사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뭐 돈이 이 정도 있으면 만약에 이걸 잘 활용하면 돈이 자산이 한 10억인 사람한테는 차 좀 비싼 거 보여주고 광고할 때도 검색할 때도 그렇고 뭔가 광고 쪽이랑은 뭐 활용할 거의 때도 뭐 많죠. 네. 음. 물론 이제 다 동의하겠지만 누가 그걸 확인하고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광고가 난리 난 게 있잖아요 이번에. 어떤 거였는데요? 애플이 다 그 공개한다고 해가지고 한참 싸웠잖아요. 페북이랑 막 몇 군데랑. 그거 IDF 그거는 근데 사실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해야 돼요. 예, 저도 그 그렇게 개인의 생각하는데. 디바이스 아이디를 그렇게 넘겨주는 거를 진작 막았는데 사실 앱 개발자한테 맞고 광고 용도만 풀어준 것도 이상했죠. 아 그거 말고 그러니까 앱에 표시하는 거. 응? 앱에서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지 표시하는 걸 아, 했었잖아요. 근데 그쵸. 이번에 그걸 더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페북은 뭐 스크롤을 해도 끝이 없이 모든 권한 다 가져간다고 그 한동안 트위터에 들었잖아요. 그렇게라도 메신저 열어준 게 비교도. 어디예요? 아예 못하긴 안 했잖아요. 아 그쵸. 팝업 띄워서 허용하면 보내주기라도 한 근데 게 확실히 이게 보이니까 거부감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페북에서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페북에서는 진짜 전에 약간 어도비랑 애플이랑 한번 플래시로 싸웠잖아요. 지금은 뭐 끝난 게임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막 언론전 펼치고 애플 약간 진짜 포장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나쁜 놈들이라고 할 텐데 어떻게 포장을 잘하니까 페북 말도 말이 되나? 약간 아니에요. 페북 말은 말이 안 돼요. 지금. 페북이 그랬잖아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맞아 광고가 필요하다. 그- 그럴싸해. 요새 이 코비드 시기에 힘든 재밌었어. 소상인을 위해서 이 기능은 꼭 필요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뭐 근데 그러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소상공인들 광고의 한 절반 이상은 또 구글이거든요. 음. 구글은 또 그냥 한 말 안 하고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페북은 엄청 부담되는데 왜냐면 그게 페북 앱에서도 허용해줘야 되고 네. 우리 같은 앱이면 우리 앱에서 추적하면 우리 앱에서 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북 아마 광고의 대부분이 저희 같은 앱 개발사한테 가져갈 거예요. 앱을 추적하니까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냥 광고 클릭하고 웹으로 되는 식이면 IDF 어차피 추적이 안 돼요. 웹에서는 어차피 안 돼요. 그쪽에서는 그럼 결국 앱 개발사한테 가져오는 건데 앱 개발사가 뭐 물론 소상공인도 있지만 크게 상관없어서 그래서 저도 페북을 안 좋아하긴 하는 게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한참 페북이 개인을 어떻게 추적하느냐에 있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진짜 화두가 되는 것 중에 그 파이어폭스 계속 얘기했던 게 핑거프린팅 맞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페북은 사진에 그 사진 찍을 때 렌즈에 있는 어떤 자국을 가지고서 이 사진과 같은 것에 찍혔다. 그런 거 추적해가지고 뭐 그런 거에 완전 전문화되어 있는 그렇죠. 그게 엄청난 돈이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추적하겠다. 약간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편집하다 느낀 건데 저희가 막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니까 쇼노트 만들기가 어려워. 아니, 쇼노트가 아니라 그 시간 있잖아요. 네. 특정 시간에 이 주제 이야기했다 딱 집어야 되는데 어디서 끊어야 되지?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마이데이터로 하나 묶고서 다음 이야기 넘어갈까요? 네. 근데 마이데이터 혹시 후잉이랑은 안 묶나요? 후잉은 뭐 하나요? 아니 그냥 궁금한 아 후잉 할 수는 후잉에 매번 있는데 입력할 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 후잉이 아마 그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될 거예요. 자본금이나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그거가 절대 안 자동으로 되죠. 연동된다고 너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뱅셀이 뜬 거잖아요. 사실 그 컨셉에서 그렇죠. 그 컨셉에서 뜬 건데 저는 그래도 100%가 안 되고 그리고 약간 자산을 이해하려면은 결국에 본인의 이해가 중요한데 이 자동으로 하라고 하는 게 전 더 안 좋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좋아하진 목록은 않아요. 입력이 되고 거기서 선택만 제가 이렇게 약간 카테고리나 부분 아, 선택만 할 수 있어도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충섭님이 말한 개념은 네이버 가계부 같은 스타일이 맞아요. 지출 관리 가계부 정확히는 네네. 하나하나 내가 어디에 많이 썼고 뱅셀 컨셉이잖아요. 네. 근데 후잉 같은 가계부는 사실 뭐그 후잉 만든 분은 자기도 약간 네이버 가계부처럼 다 하고 싶어 하시지만 후잉 같은 가계부는 사실 복식북이고 해서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자산의 흐름 정도를 크게 체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일이 내가 뭐 편의점에서 몇백 원 썼고 이걸 체크할 게 아니라 그냥 네. 카드로 이 정도 소비했고 이 정도만 적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산 보험에 얼마 있고 투자 얼마 있고 약간 요 정도 해서 저는 후잉 그 개발자랑 말할 때도 계속 그런 거 다 입력할 필요 없다. 그거 너무 공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막 점심 먹은 것도 하나씩 다 올리는데 저는 안 써요 이제. 저도 안 써요. 어, 저는 한 달에 보는 용도로 쓰시는 예, 한 달에 한 번씩 결산만 하고 지금은 어떻게 좀 잘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자산 결산은 쉽잖아요. 네. 계정만 다 바꾸면 되니까 그거 네. 하고 수익 결산만 할 수 있도록 수익 뭐 어떤 게 들어왔었는지 그러니까 거의 거의 뭐- 묶어가지고 월급밖에 없긴 하지만 그 결산만 이제 내서 볼 수 있도록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고 있어요. 한 시간, 2시간 정도 써서 그것만 하고 개별 입력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좋아요. 그쵸. 그것만 해도 진짜 돈의 기업 흐름을 보기에 편하니까. 그쵸 기업 보고서처럼 나오니까 그렇네요. 되게 좋기는 서백크라님 해요. 목소리가 좀 적다 그랬는데 가까이 붙어서 잘 네. 이야기해줘. 저 몇 번이죠? 저걸 올릴 수 한번 있나? 가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떠져 보겠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 남병권님이신가요? 남병관님? 네, 남병권님이 IDFA를 브라우저로 못 가져가는군요. 왜 구글은 잠잠한가 궁금했는데 그러셨는데 애초에 구글은 페북에 비해 앱 광고에서 불리한 싸움을 해온 걸까요 하셨는데 아니요. 구글도 똑같이 그 IDFA가 있으면 좋아요. 추적도 되고. IDFA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IDFA가 아니라 몰라서. 정확히는 이제 개발자에선 UDID라고 부르는데 네네. 유니크 디바이스 아이디인데 IDFA가 아마 비슷한 의미. 아이덴티파이 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UDID를 구글도 쓰긴 하는데 페북은 그게 엄청 의존적이고 그 앱 광고에 구글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구글 검색 광고가 있잖아요. 검색 클릭 광고 이런 거는 애초에 그걸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앱 설치 광고가 아니니까 이제 구글한테는 그게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구글은 그 핑거프린트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핑거프린트로도 사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썼던 솔루션 중에 브랜치.io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 UDID를 수집 안 하고 핑거프린팅으로 비슷하게 찾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트위터에 인수됐다가 다시 그 회사를 구글에 인수시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구글 입장에선 그걸 찾아낼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사람이 접속한 브라우저 유저 에이전트의 정보가 많잖아요. 그거랑 IP랑 뭐 여러 가지 막 위치 정보 막 여러 가지를 많이 봐요. 그게 그거죠. 거기서 어딘가에서 추천을 받아서 설치를 했을 때 이 두 개가 같은 사람인지 체크하는 그쵸. 그거죠. 우리 구글에서 이 사람이 클릭할 때 그 웬갓 쿠키 정보부터 해서 다 그거랑 이 사람 거 한 다음에 이 같은 시간대 묶인 거를 진짜 잘 찾아내요. 저는 찾아낼 수 있을까? iOS 유저고 회사면 IP가 하나로 나가는데 했는데 예전에 브랜치 IO 테스트하면 진짜 잘 찾아내더라고요. 약간 버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뭐 한계는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서 페북도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페북은 약간 전통적으로 앱 기반이잖아요. 걔도 페북 웹에도 뭐 별거 없고 검색에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페북이 어떻게 보면 대응을 못한 걸 수도 있고. 페북은 사실 뭐 웹은 진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요새는. 그리고 구글도 사실 웹은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특히 모바일 웹은 진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도 사실 비슷한 이슈가 있어요. 구글은 자기도 안드로이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구글은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추적하는 기능을 예전부터 제공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자기들 광고 시스템 안에서 안드로이드로는 그 브랜치 IO 안 써도 네네, 그럴 수 있겠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 무조건 가지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주냐 안 주냐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강력한 경쟁자 페북을 없애버리고 이번 기회에 온라인은 어차피 애플은 안 하잖아요. 애플이랑 알아서 싸워라. 우리는 뭐 조용히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그러니까 구글은 애플이랑도 사업 영역이 겹치고 페북이랑도 겹치는데 둘이 싸워서 페북이 없어지면 온라인은 독점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구글이랑 페북 광고가 거의 절반 혹은 구글이 약간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 이번에 보니까 페북이 영업이익률 엄청 높았다고 하더라고. 거의 맞죠. 몇 퍼센트? 60%인가 40%인가? 그거 따지면 기대보다 더 높게 나왔었어요. 진짜 장난 아니게.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 주제를 바꿔서 페북 네네. 이야기하셨으니까 페북이 나중에 제가 이걸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제를. 네. 페북이 2020년 4분기 그 IR 자료를 공개했거든요. 페북은 페북 홈페이지 가면 인베스터 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어요. PDF부터 그 컨퍼런스 콜했던 녹음 파일까지. 저 가끔 듣는데 이번에 보면 ARPU라고 부르는 에버리지 레베뉴 퍼 유저가 있거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 4분기 동안 인당 $10를 벌었어요. 와. 만 원? 근데 그걸 1년으로 하면 대충 한 4만 원 되겠죠? 근데 북미 대륙에서는 ARPU가 $53예요. 그 ARPU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기인 것 같아요. 분기. 원래는 일반적으로 연간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분기 자료라서 분기에 $53 벌어 1년 하면 대충 $200인데 그 $53가 기존보다 엄청 높아진 거예요. ARPU가. 그리고 유럽이 ARPU가 한 $16 정도 되고 그 대륙별로 또 볼 수 있나 보네. 전체도 하고 대륙별로 다 공개해줘서 그러니까 엄청 자세한 거를. 그리고 아시아가 $4예요.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아마 일본이 훨씬 높을 거고 제가 맞아요. 예전에 구글 광고 단가 받아본 거 보면 아마 일본은 아마 $8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아마 평균치 $4 될 거고 중국이랑 동남아는 아마 $2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한국도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이 진짜 높았다고 들었었고 유럽 수준으로. 그렇죠. 한국은 뭐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뭐 페북은 아마 이게 적용되면 네. 2021년 지금 1분기 거의 지나긴 했는데 적용된다 뭐가 적용돼요? 그 애플이 그 막는 거 아, 물론 네네. 안드로이드는 안 막았지만 네네. 북미 대륙의 아이폰 점유율이 꽤 되잖아요. 그렇죠. 53달러를 차지하는 쪽에서 네네. 그래서 그게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음. 사실 이게 광고주들의 문제긴 해요. 광고주가 그냥 눈 감고 아웅식으로 예전처럼 그냥 DA 광고하듯이 하면 되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측정해서 다 네, 타겟팅하고 진짜 설치가 됐는지 보고 유효하게 됐는지 이런 리타겟팅 광고하고 하는데 맞아요. 그게 다 막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뭐 광고 시스템이 있지만 광고 시스템을 만드셨던 분이 회사에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자기네가 광고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걸 증명 못하면은 한 번 쓰고 안 쓴다는 거죠. 그 광고 시스템은. 그렇죠. 네. 내가 돈을 이만큼 냈으면 뭐 몇 명이 받고 몇 명이 클릭했고 아 그렇죠. 네. 최소한 뭔가 정보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지금 카카오 배너처럼 예전 배너 광고하던 시절은 그냥 배너 나갔고 노출 네. 많이 됐네 하고 끝인데 요즘에는 클릭을 해서 진짜 설치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액션인 구매까지 했느냐까지 막 맞아요. 보니까 퍼널까지 다 보죠. 네. 맞아. 예전에는 진짜 뭐 몇 분 동안 몇 명이 봤다 이게 거의 단가였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 후반까지 다 보는 것 같네요. 근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업체들 많아요. 앱 광고사 중에서도 음. 보면 저희도 지금은 저희 당근마켓 광고도 클릭이랑 조회수랑 이제 전화 건 거, 뭐 채팅이 진짜 이루어졌나 딱 요 정도까지.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 구매까지는 또 측정을 못하는 그 포인트가 있죠. 아직 뭐 저희가 커머스를 하지 네. 않으니까 네. 왜냐면 직접 하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있고 결제가 없으니까 네. 결제가 실제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고도화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노골님도 뭐 적어주셨는데. 아 저거는 후임 관련된 거 제가 네. 대답했어요.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페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목숨 걸고 싸우는 거라고 페북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자기네 영업이익률이랑 뭐 워낙 높아서 문제긴 하지만 다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놓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싸우더라도 자기 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 관련된 거라. 아마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번에 아마 바이든 정부 들어서 좀 폭풍이 한번 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기업이 쪼개질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근데 그것 때문에 한참 이제 청문회 불려가고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 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트럼프나 뭐 워낙 그 끝이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다 묻히긴 한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이슈 터질 것 같아요. 구글도 그렇고. 지금 IT 기업은 트럼프 때가 더 좋았다 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바이든 정부가 지금 예고한 거 보면 뭐가 약간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이익 공유제 비슷한 것도 거기서 하려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IT 기업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내놔라 거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한 정책 같지만 사실은 바이든 정부에서 엄청 밀고 있거든요. 한국이랑 비슷하게. 그렇죠. 뭐 플랫폼 기업 거기도 똑같고 해서 네. IT 기업 입장에서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트럼프 편이 없었는데 네. IT 기업 편도 들어주고 하는데 이거 바이든 정부나 이쪽은 국민들이 이쪽을 좀 더 지지하게 되면 뭔가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게요. 개인정보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말한 대로 기업 쪼개는 것도 지금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긴 하죠. 근데 저도 뭐 그림이 그려지진 않아요. 근데 뭐 실제로 미국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AT&T도 그쵸, 쪼개졌었고 뭐 한국은 그런 사례까지는 아니고 뭐 정부가 쪼갠 거긴 한데 IMF나 이럴 한국도 때 옛날에는 있었죠. 그 뭐 LG가 반도체 넘긴 근데 거나 뭐 그거는 현대차나 걔네가 망해갈 때 쪼갠 거라서 조금 컨셉이 다른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때 말로는 뭐 망해간 것까지는 아니고 그 자동차 산업 개편할 때도 네. 제가 그냥 본 거 보면 원래 기아도 승용차를 만들고 현대도 승용차 만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불러서 지금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것 같으니까 둘이 경쟁하지 말아라. 기아는 상용차 만들고 현대는 승용차 만들어 이렇게 정해줘 버리는 거죠. 기아가 그쵸, 버스랑 이쪽 그쵸. 만들고 네. 얘네 이쪽 만들어 이렇게 그냥 정해주고 사실상 나중에 승용차 시대가 되니까 이제 기아는 여기에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원래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죠? 아 클럽하우스.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냥 아까 그 토스 증권 네네. 얘기해서 토스 증권 저는 이제 특이했던 게 매도 매수라는 글자를 바꿨더라고요. 구입? 네, 뭐 판매 그러니까 사기. 아 그래요? 전 팔기 보지를 이렇게. 못했는데 화면은. 그래가지고 저는 궁금했던 게 전 주식을 막 엄청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왜 굳이 매수 매도 그 헷갈리잖아요 사실. 맞아요. 어. 한자어잖아요. 네, 매수가 뭔가
이게 사는 건가? 이게 원래- 파는 건가라는 게 헷갈릴 수 있는데 왜 원래- 굳이 안 바꾸고 있었나요, 여태까지? 한자에서 숫자가 진짜 헷갈린 단어예요. 왜냐면 숫자가 받을 숫자가 있고 줄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콘텍스트에 따라서 한자를 열어보면은 다른 한자야. 같은 수인데.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지? 뭐 편지를 받는 사람 얘기를 할 때 수신인 이런 거. 이 주는 사람인지 받는 사람인지 그걸 한자 생각하면 더 헷갈려요.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헷갈린 단어긴 하죠. 네. 잘 만들면 좋겠네요. 토스는 판매 구매예요, 그러면? 네, 뭔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UI 바꿨다는 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하긴 이미 했던 사람 이래서 기득권이 무서워요. 기득권들은 이제 아마 바뀔 겁니다. 다른 데도 그게 좀 이제 인기를 얻으면 근데 토스 로빈후드 보면서 저는 토스도 또 힘들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로빈후드가 이번에 바이 버튼을 막아가지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지금 아까도 해커뉴스에 올라왔던데 평점 1점 됐어요. 뭐 구글 플레이에서. 평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막 뒤에 헤지펀드나 VC 돈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까진 무조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잘 모르죠. 증거금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증거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말 안 해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사실 괜찮아요. 사용자들이 뭐 그렇게 의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미국 정치인들이 나서서 금융위원회랑 때릴 수 있죠. 지금 조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면 진짜 취소시켜 버릴 수도 있는 그냥 아예 사업을 문 닫는 거예요. 이용자가 평점 1점 준 건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정부가 지금 나서서 그 일반인들 편에 서가지고 하면 문 닫을 수도 있거든요. 토스도 나중에 혹시나 비슷한 일 생겼을 때 그랬다가 그쵸, 잘해야죠. 근데 뭐 지금 그 얘기 들어봤을 때 증거금 문제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왜냐면 걔네가 지금 단기적으로 아마 거의 3조 가까이 투자를 더 받았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증거금 채우는 것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실제로. 그거 봐서는 증거금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그러면 그 막는 순간 바로 공지를 하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정직하지 않다. 네, 정직하지 네, 않은 로빈후드는 이미 너무 나니까. 이것 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사실 얘네가 수수료 없는 것도 수수료 없는 게 아니라 얘는 다 브로커리지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한국은 사실 우리가 매도 호가 보면은 그대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와요, 미국은? 얘네는 그게 그런 구조가 아닌 것 로빈후드는 같아요. 약간 그 개념이 아니라 네. 매수 매도 이거 보는 거 힘드니까 네. 그냥 바이 누르면 사지는 개념이에요. 현재 그것까지 그래요? 정확히 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약간 모르겠어요. 예.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쉽게 해놨는데 근데 이제 약간 애들이 벌금도 맞은 게 있어요. 로빈후드가 사실 그 제가 최근에 그 예전에도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는데 플래시 보이즈라는 책 보면 그 초단타 세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초단타 회사들이 구매 데이터를 어디서 사와요. 은행이나 이런 애들. 그럼 은행이 그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팔면서 실시간으로 팔면서 그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거든요. 로빈후드도 뒤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섭님이 바이 버튼 공짜라고. 눌러요. 네. 바이 버튼 눌러. 수수료는 공짜야. 바이 버튼 누른 걸 초단타 회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단타 그런 회사가 식이었던 이걸 것 쭉 같아요. 보더니 개인들이 삼성 그 GME를 엄청 사고 있네. 그럼 애들이 이 사람보다 0.01초 더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초단타 회사 그 제가 몰랐는데 이제 랜선 그 길이도 아니요. 중요해서 네, 랜선 길이도 중요한데 요즘에는 그 플래시보이 책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랜선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정말요? 극초 단타로 해서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쏘면 더 빠르대요. 다이렉트로 그거를 설치해 놨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똑같이 신호를 이 사람이 매수 버튼 누른 사이에 사실 보내준 거긴 해요. 늦게 준 건 아니고 어쨌든 무조건 0.001초라도 네. 먼저 네. 나가면 되는 거니까. 먼저 나가서 돈을 버는데 로빈후드가 그걸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수수료가 아니라 그쵸. 그거를 나중에 고지해서 그 벌금을 꽤 세게 받았어요. 그게 처음부터 고지한 게 아니군요. 고지 안 했어요. 걔네가 수익 구조를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고 뭐 시피님이 얘기한 게 정확한지 아닌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뒷단에 너무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 사이에서 뭔가 사용자가 불리하게 구조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수수료가 공짜가 아닌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막지 않았어. 이 사람 매수하면 우리는 증권사 API로 바로 찌르고 애한테 줬지만 증권사로 가는 사이에 로빈후드에는 1초가 걸리면 얘들은 받으면 0.01초 만에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돈 벌면 100%돈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플래시 보이즈라는 책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강제로 느리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또 맞아요. 그 그래서, 선을 예. 되게 길게 꼬고 맞아요, 꼬아가지고 맞아요. 아니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사고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뭐 그런 걸 고민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죠.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돈 버는 거고. 아니요. 낙교님이 생각 잘못한 거. 낙교님이 사는 순간에도 그 사람은 낙교님이 $100 샀으면 그 사람이 $1를 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네. 네. 나는 그냥 가지고만 있을 건데. 거래 안 가지고만 있지만 그 사람이 $1를 번 거죠. 어쨌든. 하고. 근데 아무튼 뭐 저도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고 로빈후드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사실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장이 크게 났었잖아요. 작년에 몇 맞아, 번이고. 그래서 그때 이게 좀 꺾이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실 시장이 워낙 시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더 잘 됐거든요. 지금도 뭐 상장 얘기 나오고 있고 여기도 거기 투자자가 거기가 있어요. 안데르슨 호로이츠인가? 그렇죠. 거기도 들어가 있고 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해요. 저도 로빈후드랑 뭐 지금 게임스탑이랑 게임스탑 죄송합니다. 여기 게임스탑 사신 분들 없죠? 저 한 주 샀다 팔았죠. 샀어요? 쫄려서 얼마에 사셨어요? $290인가 사서 막 280, 350 가길래 좋네 했는데 280 되길래 빨리 팔아버렸죠. 망할 것 같아서. 근데 어제 지금이 $100 밑으로 떨어졌죠? $130 아니었어요? $80? 어제 저녁에 130이었잖아요. 130이었다가 더 떨어졌고 지금 80 맞죠? 80이었던 것 같아요. 포스트장에 80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뭐 다시 오를 수도 있긴 한데 잠깐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그런 주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근데 하셨네요. 아니 그래도 너무 돈이 아까워. 이거 한 주만 사도 10만 원씩 날라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2-30만 원 날라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 정부 저는 잘 조사하면 모르겠어요. 미국은 청문회 하면 또 제대로 하니까 우리나라 이런 거랑 좀 다르잖아요. 네, 궁금하긴 해요. 진짜 이거는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너무 이상하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금 약간 여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사실 뭐 그 월스트리트 벳인가 거기서 난리 난 거잖아요. 그런 거 모르는데 그냥 따라서 샀다가 물린 사람들은 주식 다시는 안 할 수 있다고? 약간 그런 옛날 얘기도 우리나라 있더라고요. 한번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IMF 전인가 뭐 그때 주식했던 사람들 부모 다 망하고 자식들한테 절대 주식하지 말라 그래서 맞아요. 지금까지도 주식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딱 주식 이미지가 괜히 하면 망한다 이 이미지가 엄청 크잖아요, 사실. 예전에 그랬죠. 근데 요즘엔 또 아니죠. 요즘 주식 안 하면 바보다 이런. 근데 또 이게 버블이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식들한테 말하겠죠. 아빠가 주식하다 망했으니까 게임스탑 내가 평생 샀었다. 주식하지 말아라. 그때 게임스탑으로 하면서. 한국은 좀 부침이 몇 번 있었던 것 같고 심각한 부침이 안정화가 안 돼 있어서 시장이. 근데 우리 그 얘기도 해야 돼요. 뭐요? 클럽하우스 좀 얘기해 볼까요? 클럽하우스 이야기해 보죠. 시간이 많진 않지만. 네, 그렇죠. 충성님이 경험한 거 이야기해 보시죠. 경험이 훅 사실 들어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다 일주일도 안 된 다 뉴비들이시고 네. 저도 이제 낙연님한테 초대 받아서 저는 심지어 아이폰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설치해서 이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최근 일단 클럽하우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음성으로만 소통하는 SNS고 또 특징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팔로우랑 팔로잉 개념이 있긴 한데 결국 그 팔로우 하고 있는 사람이 뭐 어떤 방을 만들거나 그러면 이제 알림이 오고 그럼 내가 그 방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데 거기서 제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발언권을 수락해주면은 저도 그 방에서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제 목소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뭐가 되게 신기하다. 뭐 사진도 없고 그리고 뭐 채팅도 없고 아이콘이 힙하죠. 아이콘이 힙하죠. 그 기타리스트의 사진이 있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처음에 들었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디오 듣는 게 이제 재미는 있는데 이제 라디오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범용적인 주제잖아요. 일반 사회적인. 네. 근데 요 클럽하우스는 뭔가 IT나 뭐 테크나 제가 관심 있어하는 방을 찾아서 제가 들어가고 근데 그걸 이제 한 명만 계속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이 주제가 어떤 사람이 더 잘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얘기를 많이 하는 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방에서도 막 20명 30명이 막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특이했었고 실제로 써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제 생각에 지금이 더 재밌는 이유가 약간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뭐 외국은 약간 그 단계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대표들이나 CEO나 뭐 이런 사람도 진짜 많고 엊그제 들어오면 뭐 맞아 어제 그 레인보우 지숙님이 맞아요. 하나 방을 만들고 또 그 남편분인 이두희님이 또 같이 참석해가지고 그냥 들어갔는데 막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어디서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기가 되게 힘든데 이게 그
트위터에서 만약에 유명인이 글을 쓰면 그냥 약간 아 글을 썼구나 이런 느낌인데 그 클럽하우스는 어쨌든 그 방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느낌? 그 손들어서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원래 초반에 그랬었어요. 초반에 트위터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쵸. 유명한 사람 초반에 오면은 그랬죠. 그 사람들이랑 한마디라도 하면은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 초반에. 네, 완전 트위터 초반에, 초반에. 네, 그런 느낌이 그분들도 있었고. 팔로우 잘 받아주고 맞아요. 유명한 사람이 나 팔로우해주고 막 지금 클럽하우스가 그러잖아. 유명한 사람이 나를 팔로우해줘 막 그냥 그 사람도 그럴 수 궁금하니까 있죠. 막 나중엔 차단당하겠지만 언팔 당하겠지만 근데 제가 어제도 밤에 트위터에다 올렸거든요. 아, 클럽하우스 그래도 1조는 안 된다. 1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가치가 1조인 거죠? 네. 네, 1조 이제 1,000억 투자 아무 추가로 수익 받아서 구조도 없는데 현재. 네, 1조는 아닌 것 같다 올렸다가 제가 밤에 좀 생각하다 지웠거든요. 아 지금 썼어요? 아 철회하신 거예요 생각을? 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1조 되면 나중에 아. 막 흑역사처럼 박제될까봐. 박제되니까. 아, 아까 충선님이랑 지금 시작하기 전에 점심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되게 충격받은 게 어제 MAU는 아니고 사용자 수 그래프를 봤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고 그 에베니 같은 데서 뽑은 것 같아요. 뽑은 것 같은데 보면은 1월 말에 10일 동안에 유저가 200만이 늘었어요. 진짜 엄청난 그래서 속도긴 한것 같아요. 초대장을 갑자기 풀어서 그래요, 걔네들이.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거의 500만? 지금 500만 정도가 되고 일본 앱스토어 1위예요. 무료 앱에서. 아 그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네, 순위가? 네.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일본에서 특히 인기가 많아서 지금. 그게 저는 약간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게 커뮤니티마다 특성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고 그런 건 안 좋아하는데 적당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 열리니까 또 일본에서 엄청 인기 있었던 것 같고 한국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순위 보면은 150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국은 시작도 안 됐어요. 한국도 아이폰 유저가 적기도 한데 지금 아, 막 그러네. 퍼진 것 같은 게 금요일인가 회사분 한 분이 초대장을 갖고 시작하니까 다 2장씩 생겨서 네. 회사 안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이거 한 그러네요. 그 전까지는 한 네. 명도 없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다 퍼진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에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 또 초대장에 3장 더 줬거든요. 갑자기 한 명 초대하고 막 했더니 그래서 한국에 퍼지는데 제 생각에 한 2, 3주면은 앱스토어 1위 안에 훨씬 올라가고도 남지 않을까. 한국 그러니까. 분위기로는. 근데 그런 느낌이면은 지금 폭발적인 속도가 진짜 뭐 한 달 안에 사용자 1,000만 넘을 수도 맞아요.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 그게 이 숫자가 앨런 머스크 나오기 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 등장하고 나면 지금 더 엄청 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싶었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어제 장애 났잖아요. 장애 심하게 났었잖아요. 어제 계속 장애 잘 안 났죠. 됐고 지금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 역시 잘 못하네라고 했는데 그 트래픽 그래프를 보고 나니까 그 속도를 아, 어떻게 잘하네. 잡아야 그쵸. 우리 했던 거 생각하면 우리도 사용자 늘 때마다 막 TV 올리느라 새벽에 그 제가 볼땐 고생하는데. 코드 한번 배포할 때마다 몇만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바뀌었어. 그걸 보면서 아 그래서 10명인데 그러니까 사실 얘네가 진짜 잘하는 점은 뭐 클라우드 잘 쓰고 사스를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에서 깐 거 보면은 아고라 JP를 까져서 아고라 쓴다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원래 그 몇 개월 전에 무슨 존 크루건가 그런 사람이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딴 거를 물어봤거든요. 뭐 실시간 뭐 채팅에 만들고 하는데 뭐가 좋냐는데 그 존 크루건가 그 VC가 거기에 댓글로 그 이야기가 거의 유일해요. 최초 시작은 클럽하우스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고라 IO를 아고라 AI인가 아무튼 아고라 네, IO AI. 맞아. 네, 아고라 도메인은 IO. 네, 아무튼 아고라 그거를 써서 일주일 만에 만들었다. 네. 그렇게 쓴 거기서 이게 소스가 있었군요. 네, 그게 있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일본 사람은 반대로 엔지니어다 보니까 DNS를 파봤어요. 깐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제 그 아이폰에 찰스 프록시 깔아서 열심히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 도메인 네임이. 근데 SSL이라 그런지 아니면 이게 소켓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까서 DNS를 본 것 같아요. 근데 DNS가 아고라로 나왔죠. 아고라.io고 네. 앞에 JP였나 그게 붙어 맞아요. 있어서 일본에 있는 서버에서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아고라는 되게 웃긴 게 아고라는 그 몇 년 전 글인 것 같긴 한데 백엔드를 보면은 AWS 아니고 맞아요. 디지털 오션이랑 뭐 이런 거 썼다고. 디지털 오션이랑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안 바뀌었을 가능성이 큰 게 걔네들이 그 아까 뭐 말했지만 뉴욕 시장에 상장해 있긴 한데 멤버들이 약간 중국 분들도 있어요. 중국 회사예요. 대표도 네, 중국 그렇고 회사. 그리고 되게 오래됐네요. 2014년? 네, 좀 됐고 그 사업하다가 상장한 지는 지금 몇 개월 안 됐고 네 맞아요. 작년 9월인가 상장했는데 제가 어제 막 IP를 까다가 잘 안 까지잖아요. 그게 도메인이 안 뜨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소켓이 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방에 들어갈 때마다 8000 포트로. 그래서 그 소켓 포트를 까가지고 소켓 포트를 IP 거기 사이트에 조회해봤거든요. 네.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다.
그래서 이게 알리바바면은 이쪽을 쓸 이유가 거의 없는데 아무리 한국이라 해도 싱가포르 쓰거나 이러지.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아고라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 생각을 했죠. 저는 제 나름대로 DNS 못 봤지만 근데 주식이 어제 2월 1일 날 갑자기 확 튀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했던 날이잖아요. 제가 그 전에 50 몇 달러였는데 지금 맞아요. 거의 70달러가 넘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이제 지금 생각해도 억울한데 낙교님이랑 계실 때 제가 아고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사야지 하면서 잠들었어요. 이거 뭐 얘기 나오면 바로 사야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사람들이 모르나 보다. 저 일본 글을 먼저 봤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그날 그렇게 뜬 거예요. 해가지고 아이씨 뭔가 억울해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샀거든요. 사시긴 사셨어요? 어제 저녁에서 10% 떨어졌어요. 갖고 역시 이런 주식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저 그 사이에 그 미래 생각을 가치를 보십시오. 네. 오를 수도 있죠.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알고 그거는 있으니까. 있어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아고라 제가 그 채용 사이트도 보면 iOS랑 안드로이드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 아고라 말고 네?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 iOS랑 안드로이드 개발자 채용하고 백엔드 개발자는 파이썬이랑 포스트그레스QL이랑 레디스 개발자만 채용하거든요. 근데 이 진짜 말은- 클럽하우스가 그런 거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기술들. 근데 사스 어떻게 서비스 보면은 이제 좀 잘 됐으니까 오디오 엔지니어를 채용할 만도 한데 아직 거기에 집중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그 아고라는 시간 단위 돈을 내니까 더 잘 되면 아고라는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긴 해요. 아이고 네네. 좀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억울해. 이거 어떻게 이제 물렸어요 저는. 한주 사신 거 아니에요? 많이 사셨어요? 네, 많이 샀죠. 아, 날마다 한 주만 사다가 이런 테마주는 약간 GME를 보고 생각난 거죠. 이런 테마주는 올인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근데 모른다니까요. 지금 모르는 거 봐서는 지금 그러니까 그 기세를 봐서는 맞아. 갑자기 조금 더 뜰 오를 수도 수도 있을 것 있어. 같아요. 네. 그거 해야죠. 이제 제가 이제 그 일반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클럽하우스가 아고라 썼다고 막 말을 퍼뜨리고 다녀야지. 맞아요. 그게 그날 퍼진 것 같아요. 그것도 한참 그 다른 채팅방에서 얘기하는 것 제 같더라고요. 생각에는 그게 그 월스트리트 벳에도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7일 전인가? 근데 그때는 별 반항이 없다가 왠지 일본 사람들이 저처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글을 보고 저 네. 누군가의 아무리 검색해도 그 글이 안 나와요. 그 일본 글은 나오거든요. 오히려 구글 검색해도 원래 일본 거 잘 안 나오잖아요. 그 글이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글이 안 나와요? 클럽하우스 뭐 이게 아고라를 썼다 이 글이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맞아, 정확히 안 나와요. 아무도 네. 컨펌 안 해줬거든요. 네. 뉴스에서도 컨펌 안 해줬다 맞아요, 그랬는데 맞아요. 네. 그 일본에 그 글이 나와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일본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고라로 1대1 채팅 앱 만들기 이런 거 그런 거 올라오고 있어요. 벌써요? 거기 왜 이렇게 빠릅니까? 저 그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 저도 그 생각했는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너무 쉽게 생겼다고. 그냥 코드 한 줄만 넣으면 그냥 화상 채팅이 기본으로 돼요. 1대1로는. 네. 그 1000분의 1달러더라고요. 시간 단위 베이스라서. 그래서 저 CP님 얘기한 거 듣고 생각난 건데 걔네 홈페이지도 진짜 장난 아니게 힙해요. 클럽하우스.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진짜 그런 철학이 느껴져요. 약간 사스 시대의 철학?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걸 하겠다. 뭐 노션으로 돼 있어요? 노션으로 돼 있고 홈페이지가요? 노션도 아니에요. 첫 페이지는 자기네가 만들었고 아. 그 내부 페이지는 노션이랑 서브스택이라고 또 블로그 플랫폼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에어테이블이라고 표로 좀 더 복잡하게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게 폼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럽 신청을 그걸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 조합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채용 공고 잡도 보면 레벨런가 그쪽 사이트로 네. 가요. 이게 클럽하우스 홈페이지예요? 그거는 아니요. 초대 페이지인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 거기 밑에 이제 잡이랑 누를 수 있어요. 아 홈이 있네요. 네. 네. 근데 잡을 누르면 채용 전문 사이트에 그쪽으로 가고 우리로 치면 저희 당근마켓은 노션 안에 채용도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요. 걔들은 각각을 다 플랫폼에 다 사스로 다 연결해놨어요. 대단하다 정말. 그러니까 약간 뭐 우리도 노션을 쓰고 있긴 한데 보통은 그 브랜딩 때문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홈페이지 직접 만들고 싶은 네. 욕심이 엄청 크죠. 그리고 브랜딩 때문에 다른 앱들을 많이 섞어 쓰지 않잖아요. 얘네 다 섞었더라고요. 그게 진짜 이게 시대가 가성비를 좋게 잘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 앱 아이콘도 디자인하기 싫어서 그냥 맞아요. 그 프로필 그랬어요. 이미지 쓴 거 아닐까요? 앱 아, 아이콘 맞아요. 어떻게 바꾼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 앱. 그거 얘기를 해서 그 앱 아이콘이 그 기타리스트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 전에는 뭐 죄수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전에 아이콘 보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저는 그 캡처된 기타리스트 걸로. 사진밖에 못 보고 몇 번 바뀌었어요. 그때 낙연님 말씀하신 게 이 아이콘이
팔로워 수가 1등인 사람 아이콘으로 바뀐다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양성민님이라는 분이 트위터에 알려주셨는데 그런 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신 것처럼 팔로워 수가 하나군요. 팔로워 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메이저 업데이트 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콘으로. 그래서 약간 이게 진짜 모든 앱 중에 다 제일 튀거든요. 아이콘 이상해요. 너무 신기해. 조만간 앨런 머스크 사진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앨런 머스크는 그 팬티 사진 올려놨어요. 에? 그래요? 프로필 자기 사진에다가. 무슨 사진이요? 팬티 사진. 그거 모르시나요? 쇼츠 모르시나요? 그 GME 쇼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아 프로필로 GME 해놨어요. 숏은 아니고 테슬라 숏을 하도 치니까 얘가 빡쳐가지고 그 쇼츠가 그 팬티나 뭐 그런 짧은 바지 의미하잖아요. 쇼츠라는 상품을 자기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쇼핑몰 같은 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그 공매도친 투자자한테 보냈어요 선물로. 아 진짜요? 그 트위터에서 그걸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난 사람이에요 정말. 아 진짜 그거 지금 사진을 프로필에 해놨다고요. 해놨더라고요. 그 그걸로 클럽하우스에. 곧 바뀔 가능성 크네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전에 일론 머스크가 들어온 것 같고 맞아요. 그때 방이 엄청나게 핫했었어요. 막 방 3,000명, 5,000명. 저 그거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가득 있는데 얘네가 진짜 잘했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몰랐는데시피 이거 손 들고서 방송으로 참여가 되잖아요. 그때 음성이 끊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채널과 망이 따로 있나 보다. 채널과 요 보내는 사람들의 채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효율적 잘 만들었구나. 마고라 기술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괜찮더라고요. 딱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고라 API를 다 보진 않았는데 아고라 기본적으로 1대1 조인 기능 있고 만약에 멀티가 되면 브로드캐스팅 말하는 사람들은 저쪽 채널에 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CDN 받아서 맞아요. 나머지한테 그냥 내려만 주면 그런 거 효율이 같아요. 안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성을 했나 보네요. 다 연결을 시키면 당연히 늦어지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딱 그렇게 보고 나니까 괜찮은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끊겨서 이상했거든요. 들어가는 시점에 한번 한 1주 정도 끊기고서 들리니까 이상했는데 그 끊기는 게 이 시차 맞추는 거랑 그런 것 때문에 끊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창업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생각했던 게 그 듣는 사람도 되게 딜레이가 없을 거라고 그냥 추측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딜레이 있어도 상관이 없네요. 그쵸, 상관없는 거죠. CDN으로 늦게 그쵸. 받아도 한 1, 2초 늦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쪽은 진짜 방송인 거죠. 그러네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앱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창업하면 앱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첫 마일드스톤은 그거죠. 어떻게 하면 음성을 안 끊기게 할까? 웹 RTC 웹 RTC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소켓을 열어가지고 할지 말지 하는데 애들은 우선 그거를 아고라 썼고 또 앱도 보면 그 사용자 목록 새로 고치면 기본으로 안 돼요. 그냥 들어온 사람만 되고 막 위로 올라온 사람 반영이 안 돼서 너무 당연하게 사람들이 이거 새로 고치면 하면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새로 고치면 이게 자동으로 화면이 리액트로 막 바뀌는 시대에 새로 고치면 안 된다는 게 예를 들어 지금 10명 들어가 있으면 밑으로 내렸을 때 추가가 안 돼요 자동으로? 그 위에 스피커 말하는 사람들 쪽에 누구는 반영이 됐고 누구는 반영 안 됐고 막 이래요. 맞아 좀 느려요. 네, 그래서 이거 새로 고치면 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 고치면 하는 요즘 시대에 막 그러니까 밑에 들어온 사람들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새로 고치면 해야지 정확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 뒷단에서 어쨌건 실시간 통신하는 것 같긴 했는데 바로 반영 안 될 때 우리가 만들었어 봐요. 개발자들이 이거 실시간 새로 고치면 돼야 된다고 막 제가 그거 팀장님 구현하느라. 얘기했죠. 이거 빨리 들어올 때마다 이벤트 보내서 만들라고. 이거 버그다. 네, 안 버그다 된다. 이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약간 클럽하우스를 보면서 다시 새삼 느끼고 있어. 맞아. 저도 되게 오래된 법칙 중에서 뭐 마케팅 중에서 그 초대하는 마케팅 되게 오래된 그렇죠. 이미 한철 지난 건데 그것도 되게 잘 쓰는 거 보고 그리고 많이 배웁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느끼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엔지니어링 팀이니까 엔지니어링 관점은 꼭 아니지만 기능 같은 거 이게 좀 바뀌면 좋겠다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못해. 왜냐면 1000만이 넘는 서비스에서 그거 바꿨다가 이제 MAU 떨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당근 클럽 하나 탭하시죠. 당근 클럽? 아고라로? 클럽하우스처럼 해서 근데 그것도 방 만들고 이야기할 수 있게. 어젠가 막 생각했거든요. 우리 VoIP 하는데 그냥 아고라 쓰면 괜찮겠다 싶다가 사용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1달러 싸다고 생각했는데 첫 버전 만들 때는 비용이 지금 1000분의 1달러예요? 네, 1000분의 1달러인데 그냥 내가 만들어서 어차피 다운 안 받잖아요. 그럴 때는 상관없는데 천몇백만 명이 만약 이거 VoIP 어떤 사람이 막 24시간 통화하고 있으면 이게 돈이 얼마에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CP님이 어제도 그 클럽하우스에서 얘기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이니까 가능한 모델이다. 미국에서 VC가 좀 뻥튀기 시켜서 투자금 팍팍 집어넣어 주니까 이렇게 일단 키우고 나서 보자. 자기네 직접 기술 만들든 아니든 키우고 나서 보자에 가까운 것 같고 그 DNS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성 기술 아고라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힘들 수도 있다. 이 폭증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아고라 쪽이 대응이 안 되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자체 기술 개발하는 게 좀 주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 물론 너무 엔지니어링적이 많이 되긴 하지만 뭐 1조 가치인데 뭐 이제 하면 되죠. 근데 1조 가치로는 그 비용 못 받쳐요. 아 그래요? 네, 1조 가치로도 가치가 1조지 투자금이 대부분 그럼 한 2천억 정도 20% 천억 정도 오는 것 같아요. 20% 정도 일반적으로는 투자자가 가지고 들어오면 2천억이라서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제가 요즘 가끔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유니콘 아무도 안 쳐주거든요. 유니콘이 1조죠. 네, 데카콘이라고 10조부터 쳐줘요. 거의 유니콘 너무 흔해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은 아까 페이스북 ARPU 때도 말했지만 사용자 한 명의 가치가 53달러인데 돈을 벌 수 있는데 아시아는 4달러잖아요. 아시아 베이스로 하는 회사는 그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지 그 돈으로. 전 딴 얘기긴 한데 이거 보면서 역시 트위터가 못하는구나 좀 느끼긴 했어요. 트위터요? 네. 트위터 지금 트위터 스페이스라는 거 만들고 맞아요. 있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베꼈더라고요. 제가 근데 봤는데 트위터 스페이스가 뭐예요? 클럽하우스랑 똑같아요. UI랑 다. 그 근데 말하는 거 모여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트위터 사람들끼리. 네. 클럽하우스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UI도 보면 똑같아요. 그거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 못 써요. 지금 아, 개발 중인데. 개발 중이라고 근데 해서 저는 나오고 딱 있어요.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걸 뺏길 거면은 먼저 내놨어야지.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트위터 잘 못하는구나. 이제. 근데 아니 그 미국에서 떴을 때 빨리 해서 전 세계에 그냥 풀어버리지. 트위터요? 트위터 스페이스가 어울리긴 하네요. 만약에 지금 그 기능이 그러니까 있다 그래도 트위터랑 클럽하우스랑 그 타겟층이 비슷해요. 뭔가 네. 그 느낌이. 그래서 트위터가 만들면 저는 이거 클럽하우스가 막 뜨는 거를 누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클럽하우스가 그 정보를 입수하고 지금 막 푸는 건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직도 그 얘기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약간 카피에 약한 모델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은데 그럴 근데 수도 있어. 은근히 또 아까 또 다른 얘기였는데 총선님이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 방 보여주는 방식 같은 것들 네네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방을 보여줄 때 한국인인지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팔로워들 체크해서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방이 저한테는 일본어 방도 떠요. 근데 충선이 안 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추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잘 만든 것 같아요. 되게 초반에 유입할 때. 되게 적절하게 보이더라고요. 리스트가 막 엄청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엄청 적게 보이는 것도 맞아요. 아닌데 뭔가 적당히 진짜 근처에 있는 뭐 저녁 되면 뭐 테헤란로 뭐 퇴근 클럽 이런 것도 뜨고 그게 뜬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한국 사람한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스냅챗 망한 거 보면서 완전 망한 건 아니지만 네. 인스타랑 페이스북이 다 그대로 베꼈잖아요. 트위터도 베꼈잖아요. 심지어 그 스토리 기능 잘 되잖아요. 스냅챗보다. 잘 돼요? 트위터에서? 트위터도 가끔 쓰는 사람들 요즘에 보면 있고 인스타는 뭐 완전 대세가 됐고 그 스토리 쓰는 게 저는 앱을 안 써서. 근데 이 스페이스 진짜 똑같네요. 네, 완전 똑같아요. 클럽하우스랑. UI까지 똑같아요. 여기 리퀘스트도 있고 맞아요. 손 들고 말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할 거면 빨리 오픈해버리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를 작년에 했어야지. 이거 보니까 작년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것도. 왜 못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트위터가 이제 너무 커졌어요. 회사가 커지니까 네. 이제 누가 결정을 느려. 못 하는 것 같아. 네. 느린 거죠. 과감하게 했으면 그냥 욕 먹고 해도 되는데 네. 사실 지금 클럽하우스도 보면은 투자자가 키운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투자자가 키우고 있고 투자자가 앨런 머스크 불러다가 또 뻥튀기 하고 약간 있고 그 느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는 세계구나 저기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 인스타 그 어제도 말했는데 노필터라는 책 보면서 인스타 초기 큰 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인플루언서를 잘 모으는 그 대표의 능력이지 않나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앱 퀄리티 이런 거보다 클럽하우스에 가니까 막 어디 유명한 회사 VC 다 있고 지금 맞아. 한국으로 치면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 스타트업 개발자 이런 한국 개발자 이런 사람 진짜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업계에서 꽤 한 자리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젊은 분들.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비즈니스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잖아요. 이 분위기를 잘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커지면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딱 트위터 초창기 느낌, 네. 약간 네. 유명인을 좀 가까이서 만날 맞아요. 수 있는 느낌. 맞아요. 참고로 유명인은 지금 최초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인가 토요일 저녁에 주말. 정려원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정려원이 뭐 웰컴 정이라고 그런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 엄청 많이 와서 다 자기 소개하고 정려원이랑 같이 말하는 거 어때 보면. 이게 재밌는 컨셉 중에 하나가 초대를 하면은
그 초대한 사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웰컴 방이 자동으로 열릴 거예요. 그 버튼 누르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둘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방을 오픈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 방이 오픈되면서 이제 열렸던 건데 저도 그 웰컴 청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서 뭐지 하고 그냥 잤거든요. 근데 뭐 새벽에도 들어가면 4시까지인가 계속 얘기하고 새벽 있더라고요. 4시까지 그냥 정려원이 있고 사람들이 방에 들어왔는데 다 자기소개하고 있잖아요. 뭐지? 재밌어서 했는데 막 사람들이 손 들면서 계속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재밌어요. 내가 못 만날 것 같은 사람들, 신기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그렇죠. 꽤 그런 많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라도 해보고서 네.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 그냥 팔로우하고 부담 없이 네. 초기라서 그럼 그 사람도 받아줘. 지금은 팔로우를 해줄 수 늘려야 있어. 되니까 서로 막팔 엄청 해주고 트위터도 지금 보면은 초반부터 하셨던 분들은 팔로워가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 10,000명 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국의 그 ST만님 봐봐요. 초기에 엄청 네. 키워가지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키우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좀 엄청 리트윗 많이 되는 그런 계정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여기도 지금 CP님이 생각한 전략이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계속 팔로우하라고. 서로 마팔하면서 팔로우 1,000명, 2,000명 늘린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방도 홍보해 주세요. 이제 홍보하고서 마치죠. 우리 방이 뭐예요? 우리 저희 44비치에서 지금 클럽하우스에 매일 데일리로 이제 하고 있는 방이 있죠. 네, 밤 8시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간은 뭐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데 이제 클럽하우스 오시면은 저희 이제 스케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스케줄 보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8시에 들어오시면은 네, 저희랑 또 이런 팟캐스트스럽긴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약간 지금 이 포맷이랑 살짝 겹치는 게 있긴 한데 다른 거는 네. 이렇게 듣다가 뭐 저희가 또 잘 모르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른 분들이 더 맞아요. 이렇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근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좀 신선할 것 같아서 어제 엄청 신기했잖아요. 우리가 막 제가 인스타그램 초기 이야기했더니 누가 갑자기 한국 분이 손 들어가지고 맞아요. 내 인스타그램 3명일 때 지원하려고 했었다 막 이런 이야기 해주니까 재밌죠. 좀 무섭기도 하고. 네? 왜요? 잘못된 얘기하면 이제 혼날까봐. 그렇죠. 맞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트위터는 제가 글 쓰고 그래도 샌드 버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말 한 번 나간 걸 주술 수가 없으니까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클럽하우스 빨리 좀 기능이 개선되면 좋겠어요. 그 클럽 좀 빨리 만들어주고. 지금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번 지금 1월 말부터 폭발한 거라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접수한 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일본에서 뜰 때 빨리 해가지고. 그때 전혀 몰랐죠 만들었어야 저는. 접수를 뭐 하셨어요? 클럽 클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뭐 리퀘스트 보내면 네네. 승인 떨어져요. 그거를 에어플로우 에어테이블. 폼으로. 에어테이블. 에어테이블 폼으로. 저는 사실 뭐 아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웃사이더님이 초대를 어떻게 받았었고 그 분이 이제 아웃사이더님이 재영님 초대해주고 저는 재영님을 초대받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늦게 시작하긴 했죠. 저도 초대를 받았죠. 네. 근데 아직 재영님을 못 만났어요. 클럽하우스에서. 그래 저는 봤는데 그 정려원 방에 있었어요. 보긴 했는데 아직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재밌는 게 팔로잉 말고 그 누가 날 초대 노미네이트 했는지가 맞아요. 있어서 누르면 그 사람의 프로필이 뜨고 또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또 초대했는지가 맞아요. 뜨고 그래서 제일 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누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위로 올라가니까 인베스터였어요. 그 앤더러스 호로이츠. 네. 아마 그 앤더러스 그분 밑으로 지금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2명씩 초대된 그 힘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서 혹시 여기 있는 분 중에도 받고 싶으시면 DM 같은 거 보내주세요. 44비치. 네, 44비치나 STD 아웃 FM 트위터 DM으로 주시면은 남아 있으면 이게 STD 처음에 초대받으면 2장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2장 생기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나면 또 4장이 더 추가되는 것 같고 추가되셨나요? 저는 아직 안 됐어요. 저는 됐고 한 장을 썼고 제가 그 새벽까지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몇 시간을 채워서일 수도 있어요. 네네. 네. 저도 추가되긴 했어요. 다 그래요?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4장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드릴 수 있으면 제 생각엔 지금 막 엄청 풀어주는 것 같고 얘네들이 일부러. 네. 근데 어제 서버 다운 때문에 안 풀어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전략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이거 트위터에 뭐 신기능 출시가 예고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주는 것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오면 연예인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 근데 또 누가 올려나? 근데 매일매일 누군가 오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연예인도 지금 지숙이랑 아마 그 정려원 풀렸으니까 아마 분명히 많이 풀릴 것 같아요. 느낌상 매일 한 명 이상은 계속 오지 않을까요? 네. 새로운 분들. 네, 그분들이 또 초대하겠죠. 네. 그렇죠. 연예인 방 아마 폭발할 것 같아요. 좀. 우리도 5,000명 나오는 거 연예인 아니에요? 입장에서도 재밌잖아요. 그러네. 이거 누가 해서 진짜 지금 활동하는 어떤 연예인 와서 누가 떴다 그러면은 막 몰려서 5,0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앨런 머스크 때처럼 소문 나고.
하여튼 되게 오랜만에 보는 재밌는 SNS 플랫폼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 아고라 주식 하시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하실까요?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니까 훨씬 좋네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오프라인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람 많이 안 늘어나.